반갑습니다. 보기에는 권영설 씨가 저하고 좀 비슷해, 나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저보다 제가 한 10살 정도는 많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10년도 넘었네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지고 동대문에다가 옛날에 싸이 공연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벌써 10년 전인데 그 버추얼 리얼리티로 공연장 하나 만드는데 50억 투자했어요, KT에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나이도 많고 한 사람들한테 저는 AI 뭐 기술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걸 맡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AI 전쟁을 그 글로벌 생태계에서 역할을 찾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그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국내 AI 진흥하기 위한 진흥 방안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목표가 세계 최고 수준의 LLM 모델을 개발하겠다, 또 AI 활용하고 산업화를 1등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각 AI 컴퓨팅 센터를 만드는데 1조 원을 투자하고, 또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또 원천 기술 확보하는데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AI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세제 지원을 준다. 이런 게 이제 요약된 그 진흥 방안이에요. 그리고 챌린지를 통해서 오픈 AI하고 딥시크를 추격하는 그 마지막 팔로 추격하는 추격조 전쟁으로 치면 그 추격조를 그 5개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말은 이 방안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째 든 생각이, 우선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국가적인 이런 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더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지 전쟁을 치를 텐데, 그건 다 없애고 이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 IT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자본이나 또는 시장 규모도 뭐 5천만 이상 된다고 해서 뭐 그래도 7번째 나라는 되지만, 또 인재 이게 굉장히 열세하다는 거를 그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등을 달성한다 이랬어요. 또 거기에 있는 방안들이 보면 이미 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퀘스천이 뭐냐면, 저렇게 열세에 있는데 같은 일을 해서 1등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AI 플랫폼이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그 빅테크들이 쓴 돈이 1,000조가 넘는데, 아까 그 진흥 방안에서 나온 게 겨우 2-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1,000조 쓰고 또 지금 1,000조를 더 넣겠다는데, 그러면 뭐 몇천 조를 써서 이 일을 치러 가는 거 있는데, 별과 몇 조를 투입하면서 1등을 달성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면 거꾸로 그 나라에 있는 놈들이 미친 놈들인가? 2-3조면 되는 거를 몇천 조씩 넣어갖고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같은 길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국내 모델, 뭐 국내의 용 이렇게 보기보다는 글로벌 생태계, 어차피 전체 그 생태계 내에서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러면 국산 넷플릭스를 하나 만드나요? 그거보다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써서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 아니냐 이런 거죠. 또 AI 플랫폼을 아까 그런 글로벌
그 빅테크들이 하는 것 마냥 AI 플랫폼을 만드냐? 그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신약 개발하는 거 노벨 과학자들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는 빨리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뭐 삼성 바이오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마냥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지난번에 코로나 때 나왔던 것 마냥 만들어진 그 AI 신약 개발해 놓은 걸 빨리빨리 생산해 주는 그런 생산 기지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전체 글로벌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갈 수 있는 위닝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넷플릭스가 얼마나 세냐 넷플릭스에다 오징어 게임 하나 올렸더니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1위를 하고 1억 6천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을 하고 글로벌에서 동시에 출시할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게 맞는 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30년, 40년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전되고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그 IT 기술 개발과 그 정책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출발할 때 이게 국내에서 쓰기 위한 건지 글로벌에서 진짜 1등 하기 위한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7, 80년대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7, 80년대에는 뭔가 개발 그 R&D에서 뭔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 기관에 뭘 납품하려면 항상 따라다닌 게 국산화율이 몇 %냐 아니면 수출 대체 효과가 얼마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거를 이렇게 프로텍트하는 용도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뀌어서 그걸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발을 할 때 이게 국내에서 하기 위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게 꽤 많잖아요. 포탈들도 그렇고 제가 아래 한글 보고 맨날 욕하는데 아래 한글 전 세계 어디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우리나라 공무원용이다 이렇게 하고 출발했으면 괜찮은데 이걸 만들면 꼭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를 갖다가 대체할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해야 되겠다. 이게 수출 대체 효과를 하기 위한 건지 뭔지. 두 번째는 제가 IT 분야에 있으면서 기술 개발하거나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가 이 IT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 또는 개발자들은 특히 정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중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세계 최고로 간다. 우리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포장을 해야 되니까 뭐 세계 최고라는 말을 막 잡아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직하지 않은 거죠. 세계 최고로 가지 못하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IT 강국이다 이래요. 맞습니까? 저는 IT 분야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저는 IT 강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인터넷 강국, 이동통신 최고, 거기에 쓰이는 기본 기초 기술 또는 장비 이런 거 국산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서 개발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구는 IT 강국이 아니라 IT 소비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은 거다. 우리 국책연기관에서 만들어서 뭐 시연한다,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 이런 것도 보면 저는 눈으로 몇 번을 거쳐서 확인한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R&D를 이렇게 하고 정책을 만들 때는 또 그 정직에 이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맞으면 개인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안을 만들고 이거 안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국가에서 안을 만들었다는 건 거기에 돈이 실리는 걸 의미해요.
맨입으로 하는 맨입으로 하는 거 없어요. 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저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세요. 조직이나 개인 입장인 거하고 국가 입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나라 돈으로 하는데 그 포지션이 우리 조직을 위한 거, 왜냐면 우리 설사 아까 세계 1등을 한다고 뻥쳐놓고 세계 1등을 한다고 포장해놓고 돈을 들이다 태웠는데 세계 1등을 안 해도 그 안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쓰고 일을 하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좀 아까 정직해야 되고 좀 더 목표를 이게 진짜 국가적인 일인지 사기업체 일이거나 대학의 연구는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도 돼. 근데 적어도 국가의 국책 연구, 국가의 예산이 실리는 연구, 이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남 잔체 와갖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으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AI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가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AI 산업을 진흥한 것보다 우리 국가를 AI를 활용해서 분야별로 개조에 준하는 혁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지금 이런 메타버스 갖고 아까 교육하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 환경,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현 박사님 나하고 대면 진료, 의사들 대면 진료 해야 된다고 10수년을 떠들었는데도 그게 마지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더니 코로나 생기니까 조금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료 체계, 전달 체계, 교육 체계, 지방 서비스 체계 이런 것들을 AI를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국가적인 이런 개조를 해낼 거냐가 우리가 더해. 저는 플랫폼은 오픈 AI나 아까 오픈 챗 GPT나 다 써도 괜찮아요. 남의 개발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지금 딥시크가 나왔다 하니까 그걸 국산 LLM을 만들겠다. 저는 그거 찬성하지.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오히려 오픈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키우고 그거를 잘 수용을 해서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의료를 어떻게 바꾸고 군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정을 어떻게 잘 델리버리하게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AI를 활용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분야별로 기득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혁신 수용도가 최하위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처음 저 다보스 포럼부터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권 대표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이 책방에 제일 많이 나온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IMD 같은 대학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 레디니스가 25위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기술을 개발을 아무나 개발하면 뭐예요? 수용이 안 되는데.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법, 제도, 기득권이 맞으면 이런 혁신을 해야 되겠는데 혁신을 하는 그 수용도가 최하위다. 저게 국가적으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숙제예요. 저걸 어떻게 바꿀 거냐. 최근에 누가 K-엔비디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K-엔비디아가 쌩 난리인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국가가 거기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를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한테 오는 여러 가지 압박, 세금, 타다법,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이건 더군다나 벤처기업한테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일해도 시원찮은 사람한테 주 52시간 일하면 안 된다. 연구하다 말고 집에 갑니까?
예를 들면 특히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갖고 늙어서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혁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정치권, 오늘 정치인도 좀 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메시지를 넣었더니 정치인은 하나도 안 온 것 같으네. 정치권은 제가 기계라고 한 거는 민간이에요. 민간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고 기름, 그러니까 법 제도를 잘 만들고 또는 막힌 규제를 뚫어주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사업해서 돈 벌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저렇게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거를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행사 주제하고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저한테 시켰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